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해가지고 얻은 게 뭐냐는 겁니다. 얻은 게 뭐냐. 아니,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유럽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놓고 보니까 히틀러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똑같은 이 공산 전체주의가 유럽의 반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구까지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면 히틀러를 거꾸로 떨어뜨니, 없애버렸더니 그 자리에 스탈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영국은 참전해가지고 대가가 뭐냐? 사실은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세계 제국으로서의 엠파이어, 세계 제국으로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2등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미국, 소련이 올라가고 양대 챔피언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국가 위상으로 보면 가장 큰 손해를 봤다는 거죠. 가장 큰 손해를 봤다. 자, 그런데 소련 또한 지금 이 책이 설명하는 대로 소련 또한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부터 심하게 두들겨 맞은 게 그 후유증을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손들어 버렸다. 냉전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내부적으로 무너져 버렸다. 핵폭탄 아무리 많아도 경제가 무너지니까 결국 무너져 버렸다. 그럼 진정한 승자는 누구냐? 2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냐? 미국이냐? 미국 또한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가지고 약 3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나온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의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되는데 60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60만 명. 그러니까 미국 역대 전쟁 중에서 자기들끼리 싸운 내전으로서의 이 남북전쟁 때 제일 많이 죽고, 그 나머지 전쟁에서 죽은 사람 다 합쳐도, 한국전, 월남전 다 합쳐도 남북전쟁 때 죽은 숫자보다 적어요. 얼마나 남북전쟁이 참혹한 전쟁이었냐. 이 내전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참혹합니다. 지금 시리아 보십시오.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 한 40만, 50만 죽었습니다. 인구가 시리아 인구가 지금 2천 몇백만 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내전적 구도를 갖고 있다는 거 끔찍한 상황입니다. 내전적 구도. 뭐 그래도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의 진짜 승자는 뭐 미국,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한국이 덕을 본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전국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련이 참전하는 바람에 한반도는 분단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단이 되었다. 자, 그런데 한반도 분단도 이 스탈린의 심리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이 만주에서부터 일본의 관동군을 쳐부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함경북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대로 둬버리면 한 열흘 안으로 부산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8월 15일 항복을 하니까 미국이 소련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한국의 일부를 점령을 하자. 가운데 있는 38도선을 끄어가지고 38도선 북쪽만 소련이 관리하라. 남쪽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말에 스탈린이 뭐 그럴 필요 없다. 우리 계속 내려가니까 부산까지 우리 점령하겠다고 했을 때 고집을 피웠으면요, 미국이 말릴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가장 가까운 병력이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 한반도에 병력을 보낼 여유도 없었고 한반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필리핀은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덥석 스탈린이 미국이 제안한 걸 그냥 받아버립니다. 받아버려요. 그렇게 하자 이래버립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살아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스탈린은 쉽게 양보를 했을까?
요사이 학자들이 추리는 이겁니다. 스탈린의 가장 큰 목표는 일본을 분할 점령하는 겁니다. 일본을. 이 소련은 두 나라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일본입니다.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당시에 최대의 육군국인 러시아가 아시아의 신생 국가 일본한테 지고 맙니다. 지고. 바다에서는 유명한 스시마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만주에서 지고 해가지고 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일본 무서운 나라다. 그 다음에 독일에 대한 악몽이 있죠. 스탈린이나 소련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은 독일로부터 두 번이나 크게 당했어요. 1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로부터 당해가지고 결국은 제정 러시아가 무너져 버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이기긴 이겼지만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겁을 내요. 이 두 군사 국가는 어떻게 하든지 이거 통제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독일은 항복한 독일을 네 나라가 분할해서 점령을 합니다. 네 나라는 어디냐?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죠. 프랑스는 처음은 패전국가인데 나중에는 드골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성전국가가 됩니다. 4대국이 분할 점령을 하고 스탈린은 일본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일본도 분할 점령을 하고 홋카이도 정도는 소련이 관리한다. 그래서 일본을 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별 전략적 관심이 없으니까 한국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고 홋카이도에는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소련이 일본을 분할 점령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945년 9월 해방된 한 달 뒤에 스탈린이 여기 한반도를 점령한 한반도 북쪽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 사령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38도선 이북에 사회주의 정권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분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38선은 국경선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군사적 관리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에 통일국가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소련이 이미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45년 9월 38도선 이북에 공산정권을 세운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분단이 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미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이 같이 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북한의 정권을 세우기로 결심한 스탈린에게 분단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25 때입니다. 6.25는 잘 아시다시피 스탈린이 김일성을 조종했다는 설과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끌어들였다는 설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결국은 한국전쟁의 총지휘자는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밑에 김일성이가 있고 그 옆에 모택동이 있었어요. 스탈린이 모택동과 김일성을 조종해가지고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소련군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도 스탈린은 조심을 했어요. 조심을 했습니다. 소련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미국과 정면 충돌해가지고 또 전쟁에 휩쓸려드는 것은 안 된다.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병력은 보내지 않죠. 이제 물자나 보내고 소련군이 나갈 수 없으니까 모택동을 끌어들여가지고 중공군이 지원하도록 하고 합니다. 그 정도로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스탈린은 제일 큰 걱정이 3차 세계대전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3차 세계대전을 피하냐. 이거 독일한테 워낙 당해놓으니까
이 전쟁을, 그러니까 상당히 스탈린은 조심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1953년에 죽어버리죠. 스탈린이 죽고 나서 그 부하들이 제일 먼저 한 조치는 질질 끌던 한국에서 휴전회담을 빨리 결정하는 겁니다. 빨리 끝내버리는 겁니다. 스탈린은 어떻게 했느냐. 한국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중공군, 북한군과 여기 유엔군, 국군이 뒤엉켜가지고 1차 세계대전의 고지전을, 진지전을 방불케 하는 고지전을 하면서 미군이 출혈을 많이 하도록 해가지고 전쟁을 질질 끌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유럽에서 미국 힘을 약화시킨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모택동과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제발 휴전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액을 복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냉혹하게 거절합니다. 아니, 당신들 오랜만에 미군 상대로 잘 싸우지 않느냐. 이런 전쟁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괜찮다. 뭐 죽어나가는 거야. 그 사람 숫자 빼기 더 있느냐.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해요. 그러다가 스탈린이 죽어버리니까 소련 공산당 정치국이 바로 휴전을 결정하고 3월에 죽으니까 그 4개월 뒤에 1950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소 전쟁에서 히틀러가 진 것 같이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많이 두들겨 맞은, 그래서 내상이 생긴 소련이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냉전에서 미국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